국내 1호 창업 컨설턴트 이형석 원장과 함께하는 창업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미용 서비스 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미용 서비스 업종은 머리 관리, 피부 관리, 손발 관리, 이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관리해주는 업종을 말하는데요. 흔히들 뭐 미용실, 이발관, 피부 관리실, 네일 케어샵 이렇게 되겠죠. 이런 돌봄 비즈니스는 케어 비즈니스는 대체로 이제 여성이 주로 창업을 하는 업종이죠. 남성에 비해서 섬세하고 손재주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어서 아마 그러겠죠. 어쨌든 서비스 업종, 미용 서비스 업종을 분석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던데요. 프랜차이즈 비율이 독립 자영 미용실 수보다 훨씬 적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업종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데 피부관리실도 전체 피부관리실 중에서 프랜차이즈가 5%를 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들 4개의 이제 프랜차이즈 본부는 무려 70개나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미용 서비스 업종은 프랜차이즈의 이점인 시스템보다는 정서와 교감이 우선인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들의 매출이 높던가요? 매출 규모로만 본다면 4개 업종 가운데서 1위는 비만 피부관리샵인데요. 월 1,600만 원 정도로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300만 원을 올리고 있는 네일 케어샵, 그 다음에 미용실은 의외로 적은 920만 원, 그리고 이발관 가장 적은데 6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이발소를 제외한 다른 세 업종, 여성 대상 업종이 되겠죠. 201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 전후로 매출이 거의 이제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유독 이발소만은 17%나 올랐습니다. 고령화로 오면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쑥스러워서 이발소로 다시 역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발소 하면 나이 든 어른들만 연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카페용으로 이렇게 차려놓고 젊은 이발사들이 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도 그쪽으로 손님이 많이 쏠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매출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젊은 분들이 이발을 배우고 새롭게 이발소를 창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네.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로 아주 좋은데요. 평생 직업으로 이발사는 꽤 괜찮은 직업이죠. 우리는 보통 뭐 직업을 한다면 창직,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려고만 하는데 기존의 업종 가운데서도 약간 변형을 하면 시장을 좀 다듬으면 좋은 직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1호 이발사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네. 1905년에 청진동 입구에다가 최신 이발관이라는 상호로 개점한 사람이 있는데 안종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단발령 때 고종의 상투를 자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곧바로 광화문에 중앙이발관 이렇게 뭐 잇따라 생기기도 했습니다. 고종 때 처음 도입된 것들이 꽤 많은데요. 커피도 그렇고 자동차도 1903년에 들여온 캐딜락, 미국이 자동차죠. 당연히 운전사라는 직업도 1호가 그때 나왔습니다. 67년도에 한국 통계연감에 보니까 이발사 시험에 합격한 숫자가 32,000명 정도 되더군요. 이발관은 2,300개였습니다. 50년이 다 돼간 지금이 이발관이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구수로 따져도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죠. 그때 인구수를 제가 찾아보니까 3,100만 명이더군요. 지금은 5천만이죠. 그러니까 인구수도 변화가 많은데 이발관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업종들은 간판을 봐야 뭐 어떤 가게구나, 뭘 파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발소 하면요. 저는 지금도 그 간판이 아니라 뭐 사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사인보드가.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게 떠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발소만 보면 진짜 그걸 사인보드만 보면 딱 알 수 네, 있는데 네. 그 사인보드는 흰 바탕에 청색과 적색이 교차해서 칠해진 그 봉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흰색은 붕대를 뜻합니다. 청색은 사람의 정맥, 또 적색은 동맥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런 이제 통합된 의미로는 이제 수술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하면서 골절이나 탈구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과와 이발관이 분리되게 된 게 프랑스였는데 그때가 1804년 나폴레옹 시절에 그때였습니다. 분리 당시 최초 이발사 이름이 장 바버라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분리돼서 처음으로 나 이발사 하겠다라는 사람이
이름이 장바버예요. 그래서 이발관을 지금 바버샵 이렇게 하죠. 네. 예, 바리깡 머리 깎는 기계 말하죠. 지금도 그 원래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계 제조회사 이름 바리깡 미르라는 데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새로운 이렇게 단어도 나오게 되면 처음 나온 거였을 경우에는 처음 그걸 시작했던 사람 내지는 제조한 그 기업의 이름을 따온 경우가 곧자리죠. 네. 이발관이 유행을 선도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올백머리 유행했다가요. 이 소프트 머리, 소위 이제 케네디형 머리, 비틀즈형 머리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기도 하는 곳이 이발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발관이 줄어든 건 남자분들이 미용실을 찾게 됐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벌써 미용실하고 이발관의 개수부터 확 차이가 나는데요. 이발관은 1,100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용실은 5만 개나 됩니다. 2014년 말 현재로요. 업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10만 개 정도로 추산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나라 1호 이발사 알려드렸는데 뭐 여성 1호 이발사 안 알려드리면 이게 형평이 어긋나니까 미용실은 우리나라의 1920년대에 러시아인이 정동 입구에 개점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32년도에 교합파 여성 오엽주라는 분이 종로에 개원한 화신미용원이 효시입니다. 오엽주가 운영하는 화신백화점 안에 이 미용실에 가면 머리 한 번 하려고 하면 쌀 2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35년에 이정섭이라는 사람이 여왕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그것이 2호가 됩니다. 보통 네. 처음에 하는 업종들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뭐 상호를 이렇게 특이하게 내는 게 아니라 뭐 여왕 처음에 네. 했으니까 뭐 최초 이런 걸 네, 쓰는 최신 이발관. 맞습니다. 네. 67년도에 한국통계연감에 보니까 미용사 시험에 합격한 숫자가 17,000명. 이발사 수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됐죠. 숫자로는 이발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미용실도 역시 유행을 이끌었는데 초기에는 이제 펌머가 유행했고요. 해방 후에는 햇번 스타일 뭐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용실 매출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성 미용실은 상위 10%가 월 평균 3,400만 원 올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평균 값으로 보면 340만 원밖에 평균 값으로 보면 920만 원 벌고 있고요. 중간 값으로 보면 3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을 쭉 한 줄로 세워가지고 딱 중간에 찍어내면 34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부 더 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면 920만 원 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용실 폐점률 공정위에서 확인해 봤더니 가장 가맹점이 많은 브랜드 뭐 아마 얘기하면 아실 텐데 2013년에 이 30개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해지와 상호 변경이 20여 개로 가맹점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 브랜드라고 해서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17개 시도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이렇게 큰 도시 순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안 된 곳은 경상북도로 월 420만 원밖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이 가장 많은 곳 서울의 강남구일 것 같죠? 네, 일산이 껴있는 고양시인데요. 네. 1200개가 있고 다음이 성남시 여기도 분당이 껴있죠. 11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서울의 강남입니다. 반면에 가장 매출이 높은 곳 이곳으로 보면 3천만 원대로 이제 강남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서초, 중구, 마포 순인데 미용실이 가장 많았다고 제가 소개한 고양시는 서울의 성북구, 부산의 부산 진구와 더불어서 평균 1,3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좀 싸게 염색을 해주는 염색방이 인기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벌써 이제 한 800여 개 생겼는데 네. 대부분 이제 생계형 독립자영업으로 하고 있죠. 사실 미용실 염색비가 비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염색방이 새로 그래서 생겨가지고 10,000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존 미용실에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좀 분쟁이 심한데 어쨌든 염색방 값도 싸고 다소 능력이 부족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는 업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네일 아트 산업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괜찮은 사업이죠. 맞습니다. 네일샵이 이제 3,500개 정도 되니까 최소 3,500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효자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 네일샵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안 하고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안에 얹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상컨대 6,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전망을 보면 맑음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월 이용 건수는 5.7% 줄었지만
1회당 결제 금액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약 10만 원 정도 한 번에 결제하더군요. 이 얘기는 뜨내기보다 단골 비중이 큰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업종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업종별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정리하자면 이제 미용실하고 피부관리실은 흐림, 네일샵과 염색방은 맑음, 그리고 이발관은 감각 있는 청년이 현대식으로 도전한다면 쾌청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네, 창업 가이드 이영석 원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